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저번 주에 너무 우울해서 좀 힐링을 떠났다 왔습니다. 그 힐링은 바로 친구네 애기 보러 가기. 그냥 보는 거 아니고요. 정말 육아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등원 준비하고 일단 놀고 등원 준비하고 등원길에 또 놀면서 등원하고 춤추고 장난치고 아주 재미진 등원을 하고 집에 와서 쉬다가 이제 애기랑 노는 장난감들 정리하는 김에 여기저기 정리하고 우리 집 아니에요. 친구 집이에요. 하지만 그 남편과도 이미 둘이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도 종종 봤고 그리고 그 남편이 낯가림도 없고 되게 편하게 잘 이렇게 해주는 친구여서 그냥 저도 되게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둘이 아기가 아팠었어요. 막 열나고 그때 둘이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막 오전에 반차 내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오전 일 조퇴하고 반차 써서 오면은 그 다음에 아빠가 출근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못 갔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친구도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어 했어서 그냥 나도 힐링할 겸 친구 집에 3박 4일을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남편은 혼자가 되었어요. 아니 남편도 회식이 있고 일이 주말에도 있고 막 이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그 친구 집에 좀 더 있고 오겠다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덕분에 진짜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막 잠도 기절하고 자고. 물론 요새 수면 패턴이 썩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찍은 자는데 막 중간에 계속 깨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기분 들고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죠. 정말 잠깐 딴짓해도 바로 아기가 와서 이모 심심해. 이모 이제 뭐 하고 놀까? 방금까지 놀았는데 이제 뭐 하고 놀까? 우리 뭐 하고 놀까? 나한테 놀이를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자는 거예요. 놀이는 이미 정해져 있어. 되게 똑똑한 애예요. 진짜 똑똑해. 아기가 우리 아이 천재병인가? 우리 아이는 아니지만 조카 천재병? 진짜 말을 너무 잘해. 또래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이런 거를 진짜 명확하게 너무 말을 잘하고 눈치도 볼 줄 알고 조절도 할 줄 알고 진짜 막 갑자기 달려와갖고 난 이모가 너무 좋아 이모 사랑해 막 이러고
어느 순간에 혹시 놀다가 맞아요. 그 나랑 놀고 있다가 이제 엄마랑 막 얘기 중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엄마 방에 가서 쉬어. 엄마 쫓아내. 이모랑 노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쫓아내. 근데 이제 엄마는 소파에 있고 이제 나랑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랑 이모랑 결혼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 둘 다 당황해서 응? 네, 왜 이모랑 엄마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그러면 이모 애기 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발상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모 애기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든 이모 애기니까 이모 보고 싶으면 이모한테 연락하고 이모 불러. 그럼 이모가 갈게. 알겠대. 이모랑 엄마랑 아빠면 아니 결혼하면 아빠는 어떻게? 했더니 아빠는 몰라. 대답 안 해. 자기 분리할 땐 대답 안 해요. 진짜 웃겼어.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진짜 말 너무 잘해. 어린이집에서 이야기상 받아오는 아이예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저를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대체 뭐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며. 네, 4시에 데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계속 4시 언제 오냐고. 언제가 4시냐고. 숫자 잘 읽거든요. 그래서 4시 되면은 왜 4시인데 이모가 안 오지? 저번에 한번 한 4시 15분에 데리러 왔더니 4시인데 이모가 안 왔는데 이모가 4시에 왔어. 이러길래 무슨 말인가 했는데 뒤에 4시 몇 분 아직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4가 됐는데 이모가 안 와.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4가 5가 되기 전에 이모가 왔다 이거지. 왜 좀 늦게 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시간을 잘 모르니까 말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네요.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처음으로 시크릿 주주를 이제 저랑 보게 됐는데 그 전에 콩순이만 보다가 시크릿 주주를 처음 봤어요. 노래 그 홀려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깡총깡총 뛰고 막 이제 변신봉 막 뾰로롱 뾰로롱 하고 아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 잠퍼 지퍼를 꼭 자기가 잠가야 돼요. 남이 잠그면 안 돼. 자기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게 진짜 많아요. 보통 애기들은 다 해달라고 떼 쓰는데 걔는 다 자기가 안 돼.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처음이라 무서웠어. 그냥 이렇게. 진짜. 근데 쳐다볼 때 일부러 히 하고 웃는데 그게 좀 짠하더라고요. 예쁨 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안 그래도 예뻐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짜 행복했어요. 이렇게 재우고 자는데 잠투정이 진짜 웃겨. 물론 잠투정은 힘들긴 한데 잠투정 내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리스테린 초록색이 있었어요. 연두색. 근데 저한테 아침에 리스테린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뚜껑을 잘 못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모는 뚜껑 잘 못 여니까 이따가 엄마 아빠 오면 열어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 할게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잘 때 되니까 그게 생각났나 봐. 이모가 그 초록색 못했다고 그거 해야 한다고 그거 안 했다고 막 그거 봐야 된다고 세상 그렇게 서럽게 울어. 진짜 서러워. 세상 너무 서러워. 이모가 리스테린 안 한 게 세상에서 제일 서러워.
너무 귀여웠어. 조무차 졸리긴 한데 자기는 싫고 이모랑 또 놀고 싶고. 자, 그래서 막 너무 귀여웠습니다. 막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막 묶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갈 때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놀래. 엄마랑 아빠는 머리 좀 대충 묶어주는데 저는 막 머리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또 애기 옷 내가 막 양말까지 다 깔맞춤해서 만들고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밥도 아니 밥 빼고 다 잘 먹어.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딴 건 다 혼자 하는데 밥은 좀 먹여주달라는 걸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밥 먹으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밥 한 입 먹고 딴 데 가서 뭐 하고. 아직 식사 그런 거 할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막 친구도 막 엄격하게 막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장난감 정리를 애기랑 같이 하면서 눈에 안 보이게 싹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갖고 놀거나 책을 보거나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장난감이 눈에 많이 보이면 확실히 밥 먹다가도 놀고 싶잖아요. 밥 먹는 거 지루하잖아.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밥 먹을 때 엄마들이 그렇게 TV를 틀어줬나 봐요.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은 혼밥 잘하세요? 혼밥. 저는 엄청 잘합니다. 혼자 식당 가서 잘 먹어요. 고기도 2인분 시켜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한 번 해봤나? 해보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밖에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진짜 먹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능할 것 같아. 진짜 먹고 싶으면. 좀 혼자 하는 거에 그런 게 없어서. 근데 혼자 하는 거에 되게 불편함 느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워낙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엄마는 우리를 독립적으로 키웠다고 말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건 난 알아. 엄마가 저 낳고 아프긴 하셨어요. 몸이 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아빠 도수치료 배우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원주 거기 가서 막 도수치료 배우고 막 받고 엄마 그 도수치료 받고 오고 병원 한의원 다 다녔는데도 안 되니까 막 그런 것까지 찾고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엄마는 그렇게 손 잡는 걸 싫어했어요. 어깨 아프다고 팔 아프다고.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만 손 잡아줬어. 아니면 손 안 잡아줬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막 엄마와의 추억이 없는 거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가 유치원을 보내는 건 시내버스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그 6살짜리 아이를. 5살 때는 엄마가 버스를 태워다 주고 그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유치원을 안 다니고 나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바로 옆 동네였어요. 우리 큰오빠를 그 학교에 그냥 졸업을 시키겠다고 오빠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이제 거기를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죠. 전학을 굳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거길 가니까 그냥 나 유치원도 병설 유치원이었거든요. 유치원도 그냥 글로 보내자 하고 보낸 거죠. 그래서 그냥
하러 갔는데 엄마가 시내버스에 태워서 같이 타고 가고 데리러 오고. 네, 그 다음에 6살부터는 이제 내가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버스 티켓 표가 있었어요. 아니 요만한 네모난 표. 초등학생용. 보통 엄마가 같이 탈 때는 엄마가 요금을 내니까 나는 5살 어린이니까 초등학생 요금이 아니니까 그냥 탔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탈 때는 그냥 탈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그 버스표 딱지를 끊어가지고 날 줬어요. 그럼 유치원 가방에서 그거 하나 꺼내서 넣고 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데리러 오는 건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엄마가 데리러 오면 이제 산 넘어서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지만 가난해서 길이 막 정말 시골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뒷산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집까지. 엄마는 그냥 그 뒷산 타고 전 탱탱볼 하나 들고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맨날 엄마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하니까 엄마 가방에는 식물도감 하나 들어있고 찾아서 알려주고 막 봄에는 뭐 민들레 쑥에다가 쑥국 끓여 먹고 뭐 그런 식? 엄마가 사진기 하나 들고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유치원 때 그랬어요. 그런 기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엄마랑 산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는 뭐 등산복이 뭐야. 그냥 운동화 신고 눈길도 그냥 미끄러져 가면서 가는 거죠. 미끄럼틀 타면서. 혼났어요. 다른 등산객 할아버지한테. 길 미끄러지게 만든다고. 눈 타면서 내려왔거든. 뭐 산토끼도 보고.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런 독립적인 거? 엄마가 뭔가를 같이 해주지 않는 거? 생선도 처음에 발라줬죠. 근데 나중에는 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꼬리를 잘라서 주더라고. 알아서 발라 먹으라고. 머리 빼고 몸통 반을 이렇게 잘라서 손에 쥐어줘. 그럼 그걸 야금야금 다 발라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선도 다 저 혼자 발라 먹습니다. 발라주는 일 없어요. 뭐 그냥 사소하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더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치과, 뭐 병원 이런 것도 다 혼자 갔습니다. 엄마가 건강보험증이랑 돈이랑 챙겨서 조그마한 가방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 들고 아는 그 병원으로 쭈레쭈레 갑니다. 혼자 온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럼 치료받고 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병원에 엄마가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어린이 혼자 보낼 이유도 없는데 주사 맞을 때도 울지도 않았어요. 사실 주사 맞는 거를 인지한 나이 때부터 별로 좀, 좀 아픔에 둔감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다쳐도 다친지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과도 맨날 혼자 다니고 치과는 좀 싫었는데 엄마는 집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되게 다 익숙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생리를 되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넘어갔는데 생리를 안 하니까. 아니 예전에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생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성교육 시간에 뭐 대충 알려주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눈앞에 피가 보이면 얼마나 무서워. 나는 그게 진짜 공포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피를 받고 그 피의 비릿한 냄새 그게 난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엄마 화냈어.
좀 억울했어. 난 너무 무섭고 놀랐는데. 근데 엄마가 이렇게 뒤처리를 해줬어. 그때 저희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알려줘야지. 그냥 해서 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나는 언제 한번 그 생리대를 갈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하나도 몰랐어.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천생리대를 썼거든요. 그런 일회용을 안 썼어요. 그리고 엄마는 생리량도 적고 하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생리대가 별로 없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루에 한두 개만 쓰는 건 줄 알고 막 버틴 적도 되게 많아요. 급급한데. 아무튼 그리고 6학년 때 처음 생리하고 그러고 안 했어요. 중3 때까지. 보통 그러면 의심하지 않나요? 그냥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아직 애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몸집도 작고 키도 작고 내 생리를 처음 했던 게 좀 호르몬에 의해서 좀 빨리 시작이 됐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갖고 안 나오는가 보다 했대요. 심지어 막 속옷도 막 교복 입으면 아무리 이렇게 왜소해서 그게 없더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안 시켜. 안 해. 나중에 뭐 친구 엄마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썼던 것 같아. 그마저도 막 끝날 씹은 날에만 안 하고 가고 우리 엄마 집에서도 막 훌렁훌렁 벗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건가? 막 이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혼자 그러다가 중3 때 하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 막 그래서 대학교 초반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초반 때도 아니야. 24살? 5살? 그때 산부인과 결국 갔어. 가봐야 될 것 같다. 처음에 20대 초반에 21살? 네. 그때까지도 생리를 안 하니까 무서워서 산부인과를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럼 갔다 오래요. 엄마 난 무서우니까 같이 가 그랬더니 나도 무섭대요. 얼탱이가 없어서 나 혼자 갔어. 그랬더니 뭐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이었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실 막 이렇게 성경음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검사들을 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자궁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초음파 엑스레이 찍고 자궁은 멀쩡하대요. 근데 뭐 불임이 왜 불임인지 아냐. 생리를 매번 규칙같이 해도 아기가 안 생기면 불임이다. 생리를 뭐 1년에 한 번 해도 아기가 생기면 그건 불임이 아니다. 나중에 아기 안 생기면은 그때 왜 병원 방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건지 내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요새 자궁경부암 나이도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나이도.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건 뭐지 싶은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걸 듣고도 화내지도 않고 그러게 뭐 엄마도 그랬다. 근데도 왜 셋 낳고 잘 크지 않냐. 신경 꺼라. 뭐 언젠간 하겠지.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말들. 저 혼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애들 다 하는 생리에 이제 나도 20살이고 성인인데 아직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나는 건강하지 않는 몸이 아닌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 그런 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리를 안 하니까 편하긴 해요. 응? 아무튼 대신 생리통이 오면 진짜 힘들게 와요. 진짜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이 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또 그때 혼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 또 그때까지도 또 안 하길래 한 25? 중후반에? 그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낭성 난수증후군 해가지고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 30대가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첫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정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은 일단 너무 오래 안 하면 생리도 노폐물을,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자궁에 쌓인 찌꺼기들을 같이 배출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생리를 안 하면 자궁에 그런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너무 안 하게 되면 강제로라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로 빼는 게 이제 피임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배란 유도제를 먹어서 생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약들은 진짜 시간 맞춰서 매일 꼭꼭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저는 피임약이 아니라 배란 유도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야. 살찔 수 있고, 왜 배란 유도제라는 건 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 몸을 준비하는 그런 거잖아요. 배란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리 전 증후군처럼 몸이 항상 이제 기복이나 그런 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뭐 어떻게 보고 봐야지. 그래서 생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제 좀 한동안 또 괜찮다가 또 너무 또 안 한다 싶으면 또 먹어서 조절하고, 아무튼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먹는데 진짜 사람이 그렇게 예민해질 수가 없어. 세상 다 서럽고 세상 다 예민하고 세상 막 그때도 그 약 때문이었는지 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그때 살도 많이 찌고 막 먹는 거 조심하랬는데 조심했는데 살이 막 쪄. 살이 아주 디룩디룩 찝니다. 많이 쪄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병원도 혼자 가고 산부인과 진료도 혼자 받고 약도 혼자 먹고, 엄마 막 약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약이 뭐가 몸에 좋겠냐고. 다 애 낳고 산다고 엄마 보라고. 이제 엄마 불신. 엄마가 왜 산부인과를 안 가줬냐. 엄마는 산부인과가 무섭대요. 싫대요. 그래서 안 가줬대요. 더 어이없어. 나는 무섭고 싫으니까 한 명만 무섭고 싫다는 건가? 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아무튼 나는 맨날 엄마 만나면 서러워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엄마랑 뭐 오빠나 아빠 뭐 가족들한테 의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우리는 그거 다 뭔가 알아서 그거는 너의 삶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정하잖아요. 오빠들도 다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문과 정했어. 우리 아빠 상처받았지. 아빠는 이과거든요. 자식들이 이과 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우리 오빠들 하는 일들이 다 문과 성향은 아니야. 근데 그땐 다들 문과를 갔어요. 나도 문과를 갔어요. 난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러려면은 문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과 수학은 좋아했는데 그래 생각해보면은 수학 좋아하고 영어 싫어했으면 이과 갔어야 됐는데 과학 물리가 싫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문과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어중간하게 이렇게 애매한 애들은 이과는 어려우니까 문과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좀 분위기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막 공부를 잘하는
때가 아니었어서 그리고 문과 쪽은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많았어요. 문과는 1등급 받으려면 무조건 그 1등 그 과목에서 1등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무조건 내신이었거든요. 내신으로 대학 간다.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내신만 죽어라 준비했던 타입이라서 당연히 2학년 때 그래서 당연히 문과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상의도 없이 할 수 있냐며. 난 당황했지. 우리가 언제 상의를 한 적이 있었나? 대학 가는 것도 그래서 큰오빠 때까진 그래도 엄마 아빠가 관심 있고 좀 이렇게 막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글쎄요. 둘째 성격도 워낙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그런지 터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냥 이제 그런 생각에 점점 그러다 보니까 막 핸드폰이 오히려 족쇄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핸드폰으로 막 연락 왜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야자하고 나면 늦게 끝나잖아요. 거기다 저는 학교 독서실이 12시까지 있어서 그거를 하고 집에 가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늦고 그러는데 이제 전화 안 받는다고 그때부터 핸드폰 잘 안 받거든요. 있어도 핸드폰에 대한 애정이 막 있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또 우리 아빠는 막 만약에 자기가 내가 짐이 많아서 아빠 좀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은 데리러 와주세요. 데리러 와요. 오는데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내가 아빠가 데리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안 나온다. 와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그냥 막 나오다가 주변에 누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어지기도 하잖아요. 더 내가 막 15분, 20분 막 이렇게 늦게 나온 것도 아닌데 나도 아빠 시간 맞춰서 준비해서 나오는데 막 뭐 이렇게 짐이 많다 보니까 늦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엄청 화내니까 막 이럴 거면 데리러 오지 말던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걸 들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아빠 비위는 맞춰야 되고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래서 마음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핸드폰 없애버렸어.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그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 번호 알려주고 진짜 급한 일 있을 때만 이 친구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이제 가끔 내가 뭐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친구 번호로 전화를 하겠다. 전화 안 하지. 너무 족쇄로부터 해방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해방. 아무튼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걸 챙기고 이런 분위기였으면 나도 그런 거에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남편은 지금도 어디 가거나 뭐 도착하거나 이러면 이제 막 도착했다 걱정하시니까 하거든요. 우리 집은 걱정 1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간질도 몰라. 나는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뭐 그런 부모님이 뭐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서 그런 건 오히려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난 독립왕이었다. 어렸을 때도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 엄마 사과 먹고 싶어요. 엄마 깎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알아서 깎아 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과일을 스스로 깎았어. 그러면서 과일로 묘기를 해. 막 토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과일 껍질로 장난치고 그래서 과도를 되게 다루는 게 엄청 익숙합니다. 슈룩슈룩. 오렌지 껍질로 막 조각하고 엄마 빡치고 쓰레기 늘려놨다고. 뭐 어때? 그럴 건 깎아주던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알아서 먹어야 되고. 우리 집도 그래서 진짜 아니 오빠들이 그런 게 좀 안 그랬으면 덜했을까? 오빠가 막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서 고기를 사와서 자기가 튀겨서 먹고 막 이상한 집이야. 오빠들이 망쳤어 오빠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분위기의 집이 되었고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딸로서 여자애로서 그런 역할을 엄마가 나한테 부여하고 그 역할에 대한 걸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그때 좀 많이 열받아 하고 엄마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가 오빠 가위 좀 깎아주지 이런 거. 나한테는 다 먹고 싶으면 알아서 혼자 깎아 먹으라고 해놓고 왜 오빠들은 내가 깎아줘야 돼? 이런 거. 야, 남녀 차별이라기보다 그냥 나는 알아서 잘 해 먹고 오빠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니까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빠 그때 막 엄청 바쁘고 그랬으니까 아니 깎아줘도 안 먹는 걸 어떡해요. 지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깎아준 거지.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뭐 깎으면 깎아달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자라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오빠를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챙겨야지 그럴 거면. 오빠랑 나와서 잠깐 한 1년? 반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오빠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래 오빠 차 타고 오빠가 나 내려주고 출근하고 그랬었다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왜 할머니 요양병원에 이제 그 면회를 갔는데 엄마가 그때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무래도 할머니들만 있는 요양병원이니까 엄마가 좀 들어가기 좀 그렇다고 저보고 그때가 설날인가 그래서 엄마가 떡국을 보온병에다가 싸갖고 온 거를 할머니 드시게 하라고 챙겨줬어요. 나한테 준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때 큰오빠, 작은오빠 다 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떡국을 드렸어. 떡국을 드시게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온데 나도 떡국통까지 챙기는 거 깜빡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안 올라가고 싶었는데 저 남자들 셋이 가서 뭐 할머니랑 뭐 말 한 자리 했겠어요. 가갖고 난 또 할머니 앞에서 재롱 부리고 할머니랑 얘기하고 할머니 나 기억나? 막 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할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친할머니는 아무튼 근데 그때 떡국통 안 챙겼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억울해서 참았어. 억울했지만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제 그러고 집에 왔는데 와서도 이제 뭐 내 얘기를 하다가 쟤는 뭐 자기 물건도 못 챙긴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떡국통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도 있고 큰오빠도 있고 작은오빠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내가 그걸 챙겨야 되는 거냐. 다 같이 뭐라고 하던가. 가출했어요. 엄마가 날 이해를 못하길래 나는 못 산다고 이렇게는 가출했어. 우리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연락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 제가 그때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입을 옷이 없어서 출근은 해야 되는데 옷이 계속 똑같아서 집에 들어가긴 했어. 근데 엄마가 막 소리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그러냐고 막. 그때 깨달았죠. 가출해도 소용이 없구나. 엄마는 뭐가 나한테 미안한지 그런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말해봤자 소용도 없겠다. 너는 참 특이하다.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소리밖에 안 하겠다. 제가 막 어릴 때 서운해하거나 삐지거나 이러면은 진짜 한 번도 공감을 못 받아봤어요. 모든 가족들에게. 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서운해할 일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가족도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만 알았지. 그래서 주눅 본 적도 많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투머치 토커가 되었지만요. 가출 2번을 했어요. 한 번 첫 가출은 그 떡국통 사건이었고 그 다음인가 그 전인가 가출은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그때 가출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가출 2번 했는데
하나 떡국떡 사건인데 하나 뭐였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도 막 약간 내 그런 차별적 발언 그런 것도 있고 좀 지금은 그 시대의 엄마 아빠가 겪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너가 오빠 챙겨야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오빠를 챙기지? 그런 것도 있고 아 그것도 있었다. 우리 아빠는 이제 엄마한테도 그랬거든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식들 챙기는 게 훨씬 돈을 아끼는 일이고 자식 잘 키우는 거다 해서 엄마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냥 전업주부로 살게 하신 거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엄마의 그거였지만 아무튼 엄마가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어.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해도 아니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기 전까지는 일을 당연히 해도 된대요. 근데 아기 낳으면 아기 봐야지 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어느 시부모가 그거를 뭐 보고 있겠냐 뭐 이러면서 뭐 좋아하겠냐 뭐 이러면서 내가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빠랑 싸우고 그리고 막 결혼하면 서른 전에 애 안 낳으면은 낳을 생각도 하지 마라 뭐 혼자 살아라 뭐그 노산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 지금부터 나 공부 왜 시켰냐 대학 왜 갔냐 그냥 어릴 때부터 신부 수업 받고 말지 왜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대학을 왜 다니냐 그렇게 애기 낳으려고 관두는 거면 혹시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건 뭐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냐 그럴 거면 나 그냥 대학 안 다닐 거다 이러면서 싸웠죠. 솔직히 논리적으로 내 말이 더 맞으니까 우리 아빠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대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논점이 벗겨놨어. 이제 그걸로 싸우지 않아. 내가 대들었다고 막. 아휴 진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똥이 엄마한테 튄 거야. 너는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빠한테 빠락빠락 소리를 지른다는 둥 어쩐다는 둥. 또 엄마 때문에 강제 아빠한테 사과. 막 부들부들 떨면. 아빠랑도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막 몇 번 쌈박질을 하고 나니까 원래는 어렸을 땐 되게 순둥순둥했던 애인데 이제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았다간 난 여기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그렇게 엄청 많이 싸우고 그래서 이 구역이 미친 자 나를 건들지 마라. 나를 건들면 다 물어뜯는다. 를 몇 년 동안 수차례 그걸 겪게 하고 난 뒤에 나한테 더 이상 왈가왈부했다가는 다신 볼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런 분위기를 다 풍겨놓고 저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결혼 상대가 누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거나 감히 나한테 그럴 거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요할 거면 나한테 나에 대해서 잊어라. 내가 자식으로 존재했다는 걸 그냥 잊어라. 난 없는 자식으로 살 것이다. 이러면서 진짜 미친 자의 끝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후회하지도 않고요. 그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나는 내가 가져야 될 권리를 당연하게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 대학생 초반까지 진짜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군대 간 오빠 챙기고 막 큰오빠 챙기고 자기들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막 나는 학비도 다 내가 벌어서 낼 동안 막 우리 오빠는 어학연수 간다고 뭐 알바 자기가 모은 걸로 간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가서 생활비 막 이런 것까지 다 그랬겠어요. 엄마가 다 내줬지. 나는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빠들은 할 거 다 했어. 나만 맨날 삼각김밥에 요구르트 먹어가면서 알바하고 기숙사비 막 충당하고 막 기숙사비 못 내가지고 기간이 알바비 나오는 거랑 날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바비 며칠 후에 나오니까 그때가 그 전 기숙사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나 좀 빌려달라 해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갖고 기숙사비 내고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갚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난 당당하죠. 나는 맨날 말해요. 난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난 주지 않을 거다. 나한테 준 게 있느냐? 준 거 없으니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의 관계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은 더 할 겁니다. 그때 한창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큰 오빠가 청주로 일하러 갔고 작은 오빠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군대를 갔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한테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맨날 엄마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힘든 얘기만 하고 돈 없다 얘기만 하고 당장 나도 시험 공부해야 돼서 나도 돈이 없는데 내 생활비 하기도 벅찬데 부족한데 나는 용돈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막 기숙사비 내고 뭐 하고 남은 돈 막 조금이라도 막 보내주고 막 5만 원씩 모으고 엄마 준다고 풀했던 앤데 그러다가 진짜 막 지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우연히 딱 한 번 상담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상담 선생님이 지금의 상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담 선생님이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부모님이 80이어도 부모님 눈엔 내가 애기여야 된다고. 그게 건강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물론 내가 여유가 될 때는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부족하신 부분을 내가 채워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넌 돈 없는데 하면서 미안해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지금 역전된 것 같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힘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자식이 못 될 거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날 자식으로 대하지 않으면 난 남이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싸웠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 등록비 낼 돈도 없고 내가 그냥 뭐 어디 그냥 나오는 제가 국립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니까 학비가 싸잖아요. 내 오빠들은 다 대학 등록금 내줘놓고 뭐 내 학비는 싸니까 내가 내는 건 줄 아냐고. 20살짜리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내가 학비 기숙사비까지 다 내면서 내 생활비까지 보충할 수 있는 줄 아냐고. 오빠들은 아직도 핸드폰비 엄마가 다 내주면서 내가 언제 한번 그런 돈 받아본 적 있냐고. 왜 나만 자식이 아니냐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엄마 네가 달라고 한 적 없지 않니요. 오빠들도 달라고 한 적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오빠들은 당연하게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랬더니 뭐 너는 다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그럼 지금부터 달라고. 그랬다가 바로 취소했어요. 아니야 그냥 주지 말라고.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가 취업해서 돈을 벌게 되더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뿌린 대로 거두시라고. 그래서 진짜 지금 안 드립니다. 난 사실 명절이라고 막 명절에 용돈 드리고 그것도 나는 진짜 싫어요. 안 드리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좀 이제 남편도 사위잖아요. 그래서 사위라는 명목하에 좀 남편이 너무 그 부분을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러면서 남편이 챙기니까 그냥 그래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남편을 설득했죠. 우리 집 문제는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고 부모님이 사위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지도 않을 거고 설마 혹시라도 사위한테 그런 말을 듣게 당신한테 막 그런 말이 들리게 우리 부모님이 하면은 나는 내가 언제든 우리 부모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신은 그냥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댁이 많이 막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막 하시고 그럼 우리도 막 어떻게든 챙겨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훈훈한 정이 오고 가지만 정작 친정과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합니다. 엄마 내가 결혼 전에도 명절이라고 용돈을 안 줬는데 결혼했다고 용돈을 주는 건 좀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결혼했으면 입이 2개로 늘었는데 그럼 쓰는 게 더 많아지지 적어지겠어? 막 이러고 좀 엄마가 나이가 드시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듣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부모한테 어떻게 그러냐. 근데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러냐. 나는 서러운 게 무지 많거든요. 서럽고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보호해주지 않았고 내가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서 욕해본 적도 없고 막 엄마 아빠한테 큰 돈을 바랬던 적도 없고 그런 나한테 왜 그 힘든 짐은 다 왜 나에게만 다 맡기는지 왜 느그 오빠만 말 그대로 엄마 아들만 왜 힘들고 나는 안 힘드냐 그런 서러움 나는 어릴 때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고 해도 못 다니게 하고 애들 다 다니는 피아노 학원도 못 다녀갔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시키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안 보내는 우리 집. 오빠들은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때 막 아들이라고 뭐 더 하고 그랬다기보다 위로 그런 걸 다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나한테 안 시킨 거야. 그냥.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아들 둘에 딸 하나다 보니까 아들이랑 딸이랑 다르다는 걸 엄마도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엄마가 되게 약간 남성향이 강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성격? 대장부셔가지고 우리 엄마도 막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런 걸 좋아하고 내가 이거 그림 그리고 있으면 니는 어깨 아프게 그걸 왜 그리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막 잘 그리네 뭐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니는 어깨 아프게 네가 스스로 어깨를 망치고 있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거 그릴 때 펜 하나라도 사주고 그런 말 하라고.
그런 말 하기 전까지 말할 자격 없다고. 와, 어릴 때 큰오빠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DDR 선물해 줄 때 나는 고작 마트에서 파는 붓 세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근데 물감 없어. 근데 난 그게 또 소중하다고 초등학교 내내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때 받았던 붓 세트.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 없는 건 이미 알았어.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산타가 없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도 하는 마음에 양말을 걸어놨었죠. 근데 거기 내가 사인펜이 갖고 싶어요. 거기 3,000원이 들어있었어. 이걸로 사인펜 사래. 이씨. 근데 그때 그게 우리 엄마가 최초로 날 챙겨준 거였어. 다 물려온 옷만 입고 근데 왜 나는 물려온 것만 입냐 새 거 입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난 다 수용했거든. 되게 수용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할머니가 더 빡치긴 했는데 왜 할머니가 너는 왜 싫다고 말 한마디 못하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옷을 사주려 했지만 내 허벅지가 낑겼다 뭐 그런 슬픈 얘기도 있었고요. 아 이거 내가 삐뚤게 그렸어. 아무튼 뭔 얘기였죠? 또 자대고 이걸 그리니까 또 말이 끊겼어. 엄마. 아 사인펜 크리스마스 선물. 에이씨 또 열받아. DDR 작은번 미니카 받았는데 그때 왜 우리는 쌍둥이? 그때 막 미니카가 유행하던 그 시절 작은 오빠 미니카 조립 세트 선물 받았는데 나는 부탄자로. 이씨. 나도 목소리를 내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할 수 있는 애였으면 안 그랬을까요? 그런 성격이었는데 점점 바뀐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을까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정이 그랬던 건지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시 채워가면서 어릴 때 못 해본 것들도 채워가고 어릴 때 내가 못 받아본 걸 채워주면서 그렇게 친구 딸한테 내 어릴 때 모습을 대리만족하면서 덕후였어요. 덕후. 친구 딸 덕후. 진짜 딸을 너무 좋아해. 여자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머리 묶어주고 예쁘게 입히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그렇게 귀여워서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너무 예뻐서 다 해주고 싶고 아무튼 그랬다.
거의 다 그려가죠. 지금 보이죠? 다 그려가는 거. 이거를 갑자기 이 정도로 뿅 나타난 게 너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인스타에는 타임랩스로 올렸었어요. 타임랩스로 해가지고 인스타에 이거 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타임랩스로 빨리 감기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는 너무 우울해서 할 말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거, 말할 게 없었다는 건 진짜 심각한 일이었어. 진짜 우울한 일인 거야. 그래서 인스타에는 이 그리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리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도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봐도 괜찮아요. 뭐 그리는 과정 보려고 이거 하나요? 그냥 하는 거지. 다들 이거 틀어놓고 화면 안 보고 딴짓하는 거 알아요. 운전하는 분도 있다고 있고 출근 준비할 때 틀어놓고 한다는 분도 있었고 잠잘 때 틀어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화면 안 보는 거 알아요. 그림이 중요한 채널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지만 인스타에 다양한 그림이 아직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그리면서 좀 힐링을 하겠다 해서 건물들을 열심히 그렸었거든요.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일 쉬고 나서 한 달 동안 방 안에 은둔생활 집거를 하며 진짜 그것만 그렸어요. 하루 종일. 오호호. 그래서 그때 그렸던 것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릴 때 뭐 예능을 틀어놓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라디오를 틀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라디오는 중간에 막 광고 나오는 거 짜증나고 DJ가 말하는 건 은근히 없어. 나는 DJ들이 조금조금 말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방송이고 광고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화면을 잘 안 보거든. TV를 봐도 화면을 잘 안 봐. 난 소리만 들어요. 다 소리만 들어. 소리 기가 막히게 귀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거 작업할 때 내가 전에 해놨던 동영상 다시 틀어서 봐요. 왜냐면 내가 말한 거 내가 다 까먹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 안 하고 올리는 거니까. 작업하면서 헐, 나 이런 말도 했어? 막 이런 거. 그때서야 깨닫고 헐. 하지만 이건 날 것 방송입니다. 구독자가 없어서 같이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녹화 방송인 것뿐. 무편집, 무근본, 무주제. 내 맘대로.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점점점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미 1시간 넘었는데? 도로는 적당히 그냥 이만큼만 하고 여기 전선만 하고 마칠까요? 핸드폰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 14%거든요. 처음으로 샀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니야! 확대 아니고 축소 못하겠어. 지금 거치대 끼워 넣었더니 못하겠어.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제 이 상황인데 도로 여기를 더 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좀 시간 남을 때? 아 몰라. 일단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전선 이쯤 선 하나를 가이드라인처럼 그려만 놓고 나무 지나갈 때 보이는 것처럼 듬성듬성 표시만 해놓고 아이씨 움직였어. 해놓고 이게 여러 전선인 것처럼 표시하는 거. 아 두꺼운 펜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 이거 005번 0.2mm짜리만 가져와갖고 또 가지러 가기는 귀찮더라고요. 가지러 가는 사이에 오디오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참을 수 없어. 더 벌어지는 건데 아무도 모를 거야. 아하. 오늘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가야 되는데 분명히 일어났는데 너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가가 너무 빡세거든요. 지금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힐링 요가 이런 거를 좀 스트레칭부터 서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빡센 요가부터 시작하고 있는 나를 보며 난 또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못 갔어요. 또 일어났는데 못 갔어. 저녁 때 가려고요. 저녁 요가가 더 빡센데 아침 요가가 좀 더 여유로운데 어떡해요. 아침 요가 한 번, 저녁 요가 한 번, 2타임밖에 없어서 선택길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만약에 도로를 완성하면 인스타에다 완성된 걸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행나무를 그리면서 채우면서 이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이게 서울 사람들도 잘 모른대요. 마메라는 카페라고 합니다. 은행이 한창일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10월에 갑자기 추위가 빨리 오면서 뭔가 단풍 구경 할 시기를 놓쳤어요. 은행나무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가을날에 카페 가서 앉아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딱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비도 주말에 세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풍이나 은행이나 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단풍 구경 잘 했을까요? 사실은 동네에도 다 단풍이 있고 은행이 있고 많은 거 알죠? 동네 산책만 해도 단풍 구경 충분하다는 거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 거지만 괜히 기분 내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도 나도 압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미 진 단풍이지만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남편이 일이 많대요, 이번 주. 차 면허를 빨리 따서 차를 빨리 뺏어야 되는데 따도 안 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올해는 면허를 한번 따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이제 자주 올게요.